안녕하세요, 캠노태석입니다. 오늘은 DJI 오즈모 액션 4 화질, 특히 저조도 화질 테스트를 한 걸 중심으로 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제품이 출시되면서 여러 가지 장점이 부각되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추려서 얘기를 해보자면 발열 관리를 포함해서 배터리 효율이 상당히 좋아졌죠. 그리고 저조도에서 준수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지 센서가 커졌죠. 물론 1인치 센서를 갖고 있는 액션캠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극소수니까 대부분 현존하고 있는 액션캠 중에서는 상당히 커진 편에 속하죠. 기존에는 포켓2하고 동일한 크기의 센서였는데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화질에 대한 비교 리뷰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말도 많고요. 근데 액션캠이 출시를 하게 되면 화질에 대한 비교는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숙명적인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정도로 화질이 엄청나게 좋았느냐? 뭐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그냥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낮에, 그러니까 야외에 밝은 날, 광량이 풍부한 날 촬영했을 때는 다른 액션캠으로 찍었을 때, 그리고 액션4로 찍었을 때의 결과물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촬영자의 입장에서 편집을 할 때 확대를 해야 되는, 크롭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사실 화질이 조금 더 유리하긴 했습니다. 선회도가 조금 더 좋았어요. 근데 일상적인 영상을 찍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앞에 보면은 인트로로 제가 푸티지 영상을 흉내낸 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보시면은 아마 얘가 지금 오즈모 액션 4를 리뷰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오즈모 액션 4로 다 찍었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교차 편집한 거예요. 다른 액션캠이랑 찍은 걸 교차 편집을 했는데 이걸 알아채는 분이 계실까 해서 한번 해봤어요. 보시면은 좋은 쪽으로 눈이 민감한 분들은 이게 좀 뭔가 차이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기만 하신 분들은 별로 차이를 못 느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잘 몰랐던 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굳이 어떤 거는 액션4로 찍었고 어떤 거는 다른 액션캠으로 찍었어 라고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이 정도로 대낮에 찍었을 때 크게 와닿게 이렇게 느껴지는 체감적인 그런 퍼포먼스는 없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요 정도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야간 이제 촬영 같은 경우, 저조도 촬영, 저조도도 사실 여러 가지의 그 분류를 좀 나눠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비 오는 날은 뭐 일반적인 야외의 맑은 날보다 어두운 건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날씨 때문에 받는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실내에서 촬영하는 경우도 뭐 배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맛집을 갔거나 카페를 갔을 때 그 건물 내부의 조명들의 밝기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는 통유리라서 밖에 있는 빛이 다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오는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액션캠이 제일 싫어하는 그 조건이 있죠. 야간, 밤 촬영입니다. 밤 촬영. 밤 촬영에 조명 없이 촬영을 했을 경우는 정말 지저분한 화질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현존하는 액션캠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제가 테스트한 거는 총 4가지로 분류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 모드,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자동으로만 촬영한 거고, 두 번째는 EIS랑 그리고 저조도 이미지 강화 켜놓고, 세 번째는 저조도 이미지 강화는 빼놓고 EIS만 켜놓고, 네 번째는 수동 모드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은 야간 시간입니다. 누가 봐도 밤이죠? 거기다가 새벽 4시 반입니다. 미쳤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설정이 4K RS니까 락스테디 켜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EIS는 오프. 저조도 이미지 강화도 오프한 상태예요. 요거랑 이제 두 가지 기능을 다시 켰을 때랑 차이점을 조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밤에는 시원하네. 아니면 여기가 시골이라 그런가?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었죠. 도시보단 좋은데 할 게 없어. 네. 지금 제가 보는 영상,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로 볼 때는 꽤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봐야지 그래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EIS 우선, 그리고 저조도, 이미지 강화도 활성화를 해 놨습니다. EIS 같은 경우를 조금 자주 쓰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걸 켜게 되면은 모션 블러가 제거가 돼요. 근데 모션 블러는 뭐 그렇다 치고 야간이니까 뭐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데, 문제는 플리커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플리커 현상이 꺼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강제로 꺼지기 때문에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플리커가 특정한 이제 불빛 아래 가서 이제 영상을 찍으면 가로나 세로로 반투명한 검은 띠 같은 게 깜빡깜빡거리면서 생긴다든지, 뭐 화면이 좀 고르지 못한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테스트를 해본 상태에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사용을 해야지 영상 망치는 일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디스플레이 상에서도 그게 보이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동일 조건에서 EIS만 활성화를 하고 저조도, 이미지 강화는 껐습니다. 이게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저조도에 활용을 해 먹어야 되긴 하는데, 각각 주는 영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는 또 켜고 하나는 또 끄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화질적인 차이에서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 영향이 미비하면은 선택적으로 켜고 끄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야간 촬영, 저조도 야간 같은 경우는 EIS 같은 기능은 일단은 활성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는 엉망이었거든요. 지금은 동일 조건은 아니고요, 수동 모드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수동 모드도 비교를 한번 해 보시라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ISO 같은 경우는 맥스가 1600까지, 100에서 1600까지 잡아놨고요. EV 같은 경우 0.3 플러스,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100분의 1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안정적인 영상을 담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어두워지죠. 지금 여기는 많이 어둡게 표현이 되는 거고, 조금 밝은 데로 이렇게 보시면 좀 나아요. 안 나은가? 일부러 사람 없는 쪽을 제가 선택을 해서 걷는 거라 빛이 많이 없는 거긴 해요. 그렇지만 앞에 테스트 해본 거하고 차이점을 보면은 광량의 차이가 조금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두워지고 많이 밝아지고 뭐 이런 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지금 EIS를 활성화 시켜 놨는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바닥에 이렇게 지금 제가 앵글을 맞춰 놨죠. 보시면 가로로 선 같은 게 미세하게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요런 게 이제 EIS를 켜놓게 되면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는 생기지 않은 건데 이렇게 멈춰 볼게요. 중간에 가로에 검은색 줄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플리커인데 요게 생길 수 있으니까 촬영 전에 항상 테스트를 먼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조도기 때문에 포기할 부분 또는 뭐 어쩔 수 없이 또 챙겨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또 플리커가 좀 심하게 생기면 영상이 상당히 좀 그래요.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는 잘 티가 안 나긴 해요. 근데 조건적인 부분이죠.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새벽 시간이고 또 이렇게 보면 시커멓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배경이 밝은 쪽에 속하는 데서 보시면 상당히 티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 4가지의 테스트 모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리커가 생겼을 때 어떤 느낌이다 라는 것까지 살펴봤는데, 플리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야간 시간대에 이렇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배경이 시커멓잖아요. 그냥 시커멓게 보이기 때문에 플리커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은 편의점 같은 데 갔는데 그 주파수가 안 맞아서 플리커가 생기면 진짜 엉망이 됩니다. 왜냐면 밝은 배경에 가로나 세로로 검은색 띠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건 컨텐츠로 못 써요. 뭐 기록용으로 쓰기에도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EIS를 갖다가 활성화 시켰을 때 플리커 방지가 자동으로 강제적으로 꺼진다는 거, 요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인정할 거는 뭐 기존의 액션캠에 비해서 고프로 히어로 11도 제가 써봤었지만 그거랑 비교를 해도
저조도는 확실히 액션4가 유리하긴 유리했어요. 다만 좀 아쉬운 거, 아까 보셨죠? 그 수동으로 찍었을 때 너무 어둡게 표현되는 건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수동으로 찍었을 때는 간판에 있던 글자들이 빛번짐 없이 정말 자세하게 잘 보였거든요. 아까 그 주변이 너무 어두운 것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했을 때 더 검정색으로, 그러니까 어두운 다크하게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번화한 거리라면 수동 모드도 꽤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카메라들하고, 일반적인 카메라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사실 저조도의 이런 야간 촬영의 뭐 결과물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근데 기존의 액션캠들과 비교를 하면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뭐 밤에 자주 촬영하는 게 아니면은 그다지 뭐 꼭 이걸 사야 된다라는 전제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미 액션 3를 갖고 있는 분들은 업그레이드를 꼭 해야 돼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만약에 지금 안 들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방출했는데 3를 갖고 있어도 저 같은 경우는 뭐 3가 있으면 4로 업그레이드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싸리 그냥 5로 넘어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의 결과물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지, 제가 이게 더 좋아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이 자체 액션4가 갖고 있는 이 성능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해 또는 더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필요한 분들만 사용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